전기장을 공부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전기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전기력이 쿨롱의 법칙이랍니다. 이 쿨롱의 법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문자 Q가 있다 치고 그리고 이쯤에 소문자 Q가 있다 치자. 그러면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플러스 Q 때문에 생기는 이 소문자 Q 얘가 받는 힘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면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이렇게 밀 수도 있고 이 땡길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 F는 일단 힘은 벡터기 때문에 벡터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 얘랑 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거리를 우리끼리 스몰 r이라 친다면 얘가 r 제곱분의 그 다음에 얘랑 곱해야 됩니다. 전하량을. 소문자 Q, 대문자 Q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얘가 힘이기 때문에 벡터잖아. 벡터는 방향이 필요하죠. 그 방향이 뭐냐면 얘가 얘를 바라보는 방향이다 라고 해서 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햇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때 이 r 햇이 뭐냐면 방향은 여기서 얘를 바라보는 방향인데 크기가 얼마다? 크기가 1인 거를 우리는 얘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r이라고 쓰면 되는데 우리 그리피스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시점을 플러스 q 얘를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이 점과 이 점이 아닌 다른 점 이 점을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 q를 r1 벡터라고 하고 위치 벡터를 소문자 q가 r2 벡터라고 칩니다. 그래서 실제 이 r 벡터 요 놈이 요 벡터가 뭐냐면 r2 벡터 빼기 r1 벡터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근데 우리 그리피스 책은 얘를 간단하게 r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필기치 r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필기치 r이 익숙하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쓰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책은 어떻게 쓴다? 필기치 r이라고 쓴다. 그 필기치 r이 무슨 말이다? 2에서 r1을 빼기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일단 요게 쿨롱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얘랑 이제 곱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와 플러스 q 요 플러스 q가 서로 부호가 같다면 당연히 얘가 플러스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이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얘 때문에 생기는 얘가 받는 힘도 마찬가지 플러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서로 이거를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그렇지, 얘를 청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얘와 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마이너스 r 햇 방향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얘는 또 이렇게 되겠지. 이건 뭐냐면 서로 그래가지고 얘를 인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기력에 해당하는 거고 전기력 다음에 내가 전기장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기장의 뜻이 뭐냐? 얘는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력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단위 전하가 무슨 말이냐? 단위 전하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소문자 Q 얘가 플러스 1 쿨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얘 때문에 생기는 전기력 혹은 전기장을 보고 싶다 이 말이야. 근데 얘 때문에 생기는 얘가 받는 힘은 이 전하량이 얼마라고 치고 플러스 1 쿨롱이라고 치고 전기력을 계산한 거 그게 전기장 말합니다. 그리고 전기장은 영어로 electric field라 하기 때문에 얘를 E라고 쓰고요. 그 다음 전기장도 마찬가지 벡터란 말이야. 그래서 E 한 다음에 방향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그 E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전기력의 단위 전하당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요 전하량을 나누면 됩니다. 즉 Q분의 F 벡터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근데 이제 F가 여기 Q 소문자 Q도 있고 대문자 Q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대문자 Q R 햇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플러스 Q는 뭐냐면 나는 얘 때문에 생기는 전기력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 그리피스에서는 소스 전하라고 합니다. 소스 차지. 그리고 이 소문자 Q는 뭐냐면 테스트 차지라고 해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전기장에서 나오는 요 전하는 소스다 테스트다. 당연히 소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수위성이 우리 플러스 Q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Q가 있다 칩시다. 그런 다음에 요만큼 길이도 D고 요만큼 길이도 D가 돼. 얘가 0D, 얘는 0D 이렇게 된다 치고 그 다음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떨어졌어. 친다면 이 P에서 받는 전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도 말했지만 전기장을 구하려면 얘가 뭐냐면 단위 전하가 돼야 돼. 단위 전하는 무슨 몇 쿨롱? 1쿨롱이야. 즉 여기에 마치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력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Q고 얘도 플러스 1쿨롱이기 때문에 서로 밀까 땡길까? 당연히 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 방향으로 전기력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노란색은 전기력이라기보다는 전기장이라 그래야겠지.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Q고 얘는 플러스 1쿨롱이다. 그럼 얘는 청력이 아니고 땡기는 1력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랑 더해주면은 그게 총 전기장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 벡터를 어떻게 더할 것인가? 이 벡터를 더하는 건 뭐냐면 요 스칼라랑 요 스칼라를 서로 더한다는 게 아니야. 왜냐면 얘가 벡터 합이기 때문에 요 놈과 요 놈을 서로 어떻게 준다? 항상 벡터의 합은 가로 세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 놈의 가로 세로는 요 방향 그 다음에 요 방향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요거의 가로 세로는 요 방향 그 다음에 요 방향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요 놈과 요 놈은 서로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략이 된다. 이게 캔슬 아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똑같은 놈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흰색이 됩니다. 노란색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아까 했던 거 요거의 2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요 노란색의 크기를 구해보자. 그 노란색의 크기를 구하는 거는 요 공식을 쓰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이때 R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말로 요 놈과 요 놈이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X만큼 갔다고 내가 가정을 했고 요만큼 길이가 D라고 가정했잖아.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겠지. 그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근호가 사라집니다. 괄호 X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그 다음에 Q인데 그 Q는 이제 요 놈의 Q이기 때문에 그냥 Q라고 하시면 돼요. 맞지? 그런 다음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야. 최종적으로 요 흰색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이 노란색을 통해서 이 흰색을 어떻게 구할까?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삼각 이용하면 됩니다. 즉 내가 요만큼 각도를 세타로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러면
요만큼 길이에 얼마를 곱해야 돼?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코사인이 됩니다. 왜냐면 코사인은 뭐냐면 빗변분의 밑변이죠. 근데 요 놈이 높이가 아니고 밑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시고 지금 그런 게 몇 개 있다? 그런 게 2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 최종적으로 답은 되긴 되는데 우리 물리에서 실제 답은 문제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문자만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제에서 세타라는 문자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답은 아닌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를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그 문자로만 써야 된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그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물론 얘도 직각삼각형이지만 얘랑 좀 닮은 게 있어. 얘랑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죠. 즉 얘가 세타가 된다면은 얘도 세타가 된다는 거야. 맞지? 띡띡띡.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될까?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빗변이라 하면 직각이 바라보는 변, 얘가 빗변이야.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는 루트 x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변의 뜻은 뭐냐면 우리 각 세타가 품고 있는 변이야. 그래서 그 품고 있는 게 얘가 품고 있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d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답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분모는 요 놈과 요 놈을 곱해야 돼. 그런데 일단 구성을 좀 잘 보니까 얘랑 좀 비슷하지. 얘는 1승이 되는 거고 루트는 우리 고2 때도 배웠는데 몇 승일까? 그게 2분의 1승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승과 1승을 곱해주시면 토탈 몇 승 될까? 2분의 3승이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d제곱 요거에 2분의 3승 분의 분자는 d랑 q랑 e가 있지. 그래서 q는 대문자 써야 됩니다. 대문자 q 그 다음에 소문자 d 이렇게 해주시면 요놈과 요놈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법칙? 이게 쿨롱의 법칙입니다. 한 개 먼저 해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정사면체가 있다 쳐봐. 여기에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정사면체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q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q가 있고 여기도 플러스 q가 있어요. 그 다음 일단 얘는 정사면체인데 요만큼 길이가 뭐라 해볼까? 대문자 r이라고 해보자. 그런 다음 나는 지금 이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고 싶은 거야. 얘를 우리끼리 점 P로 해봅시다. 자, 그래서 변 P에서의 전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처럼 저 전기장 벡터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해봐야 되는 거야. 다 더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정사면체의 지오메트리 기하를 좀 이해를 해야겠지. 어떻게 하는 거냐? 얘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은 쭉 올라가가지고 마치 여기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돼요. 맞지? 그 다음 얘도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얘도 쭉 올라가가지고 요 방향이 되겠죠. 맞죠? 그림은 좀 희한해 보이지만 일단 이 벡터랑 요 벡터를 다 더하면 다 캔슬 아웃 돼가지고 어떤 방향만 남을까? 잘 생각해보시면 이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요 방향만 남을 겁니다. 이해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다 그리지 않고 요놈과 요놈 좀 지어볼게. 얘가 아까 P였고 그러면 아까 이제 남는 거 요 플러스 Z 방향 요 Z 방향을 내가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고 쭉 발 내려가지고 여기에 요게 지금 정삼각형이겠지? 그 정삼각형의 어떤 점에 딱 꽂힐까? 무게중심 G에 딱 꽂힐 겁니다. 그런 다음에 G랑 요 점과 좀 이어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수직이 되겠고 그림이 좀 이해가 되죠? 얘 좀 진하게 그려볼까? 이렇게 될 겁니다. 맞지? 그럼 아까랑 똑같이 세타를 도입해가지고 코사인이건 사인이건 좀 도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요 각을 세타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얘랑 서로 크로스가 되어서 요 각은 서로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얘도 세타가 되겠지. 맞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흰색 얘는 얘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이지. 그 전기장의 그 공식 얘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1 한 다음에 그 다음 떨어진 거리 요만큼 떨어진 거리는 대문자 r이죠. 그래서 대문자 r 제곱분의 그 다음 얘 때문에 생기는 다시 말해서 소스 차지가 플러스 q기 때문에 q라고 적어주시고 맞죠? 근데 나는 지금 노란색을 구하고 싶은 거지 흰색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야. 요 놈은 흰색이죠. 얘한테 어떻게 준다? 아까처럼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다는 거야. 맞죠?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해서 곱하기를 곱해주시면 되겠고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코사인 세타만 딱 적어주시면은 답은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정답은 아닌 거야. 코사인 세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얘가 빗변 그 다음 밑변은 얘가 밑변이 아니야 얘가 밑변이겠지. 왜냐면 세타가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길이 r이고 노란색 길이 요만큼 높이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은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노란색을 좀 우리가 연장을 좀 해보자. 쭉 연장해보면 요 점이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되겠죠. 그림이 좀 안 그래 보이지만 중점입니다. 얘가 직각이 되겠고 그러면은 요만큼 길이는 2분의 r 될 거고 그 다음 잘 생각해봐. 요 놈과 요 놈이 이루는 각도 요게 몇 도일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60도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삼각비 1대 2대 루트 3을 써보면 요만큼 길이가 2분의 루트 3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요 G가 무슨 점이라 그랬어? 삼각형에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몇 대 몇? 2대 1인 거는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길이가 뭐냐? 이 전체 길이한테 얼마를 곱해줘야 돼? 3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3분의 루트 3r 이렇게 되겠지. 이게 요만큼 높이가 아니고 요만큼 길이가 지금 3분의 루트 3r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 요 놈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써보시면은 r 제곱 빼기 제곱하면은 3분의 1 r 제곱이 돼. 그러면 빼주시면 3분의 2r 제곱이 되겠고 루트에 딱 씌우면은 3분의 루트 6r 이렇게 됩니다. 자, 끝났어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탕탕 약분돼가지고 그냥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띡띡 3분의 루트 6 이렇게. 맞죠? 끝났습니다. 요 3과 요 3은 약분되겠고 그 답은 뭐 끝났지.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그 다음에 루트 6 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 전기장은 스칼라가 아니잖아. 벡터기 때문에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될까요? 얘는 여기서 쭉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z 햇을 딱 곱해주면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장을 구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변형 문제로 이 점피에 일렉트론 전자가 있어. 한번 생각해봐. 전자가 있다고 치면은 이 전자가 얘랑 얘 때문에 받는 힘이 위로 올라갈까 밑으로 내려갈까? 아까 만약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쳤으면 얘가 Z 해가지고 위로 올라갔겠죠.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전자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Z가 아니고 마이너스 Z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가 힘을 밑에 힘으로 받아가지고 쭉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이 G에 딱 꽂히겠죠. 두 번째 변형 문제 뭐냐면 저 전자가 어디에?
이 G에 도착했을 때의 속력 V를 구하라. 왜 이렇게 질문했다면 저 속력 V는 어떻게 구할까? 왜냐면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건 뭐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물리 때건 우리 속력을 이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등가속도 운동이면 우리가 어떤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지금 등가속도일까요? 그 반대로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F는 M이기 때문에 무엇이 일정한 거야? 당연히 힘이 일정한 거지. 여기에서 내가 전자가 여기다 쳐봐. 그때 받는 힘과 여기 있을 때의 힘과 여기 있을 때 힘이 서로 같을까 다를까? 다 달라요. 싹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절대 이 문제를 벡터로 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스칼로 풀어야겠지. 또 대표적인 스칼라가 뭐지? 그렇죠. 에너지입니다. 또 얘는 에너지를 이용해야 돼요. 그 에너지 중에서 어떤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는 쉬워. 운동 에너지는 우리 중딩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을 쓰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직 얘가 그리피스 2장이기 때문에 2장 한 7절쯤 가면은 전기 에너지 배울 겁니다. 전기의 위치 에너지. 아직 그거 안 배웠기 때문에 얘는 선생님이 질문만 던져놓고 넘어가 볼게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무슨 법칙이다? 여기까지가 쿨롱의 법칙이고 중요한 건 한국말로는 점전화를 하고 영어로는 포인트 차지를 하는데 이때까지는 뭐냐면 점전화 하나, 둘, 셋 얘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 또 그 포인트 차지 얘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을 구했었는데 이제는 그 전하들이 이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딱 분포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포라는 게 그러면 이제 1D가 될 수도 있고 어떤 2D가 될 수 있고 3D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분포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럼 뭐냐면 우리 옛날에 배웠던 미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 막대기가 있다 쳐보자. 이 막대기고 물론 이 세상에는 정확한 1D, 정확한 2D는 없겠지. 싹 다 3D일 거야. 하지만 근사적으로 1D라고 치고 그 다음에 요만큼 길이가 L이라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전하는 여기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총 전하량을 플러스 Q라고 쳐봅시다. 알겠지? 그런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D만큼 떨어진 곳 노란색 D만큼 떨어진 곳 이 점 P에서의 전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방향은 좀 쉬울 것 같아. 방향은 여기서 전기장은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위일까 아래일까? 당연히 얘 때문에 오른쪽이 되겠죠. 방향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세기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세기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Q, 마이너스 Q, 뿔 Q 있어서 쉬웠는데 여기는 다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잘게 무한 등분을 하는 겁니다. 무한 등분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여기 분자 이 플러스 Q 얘가 뭐냐면 아주 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미소 전하량이라는 개념을 써야 됩니다. 미소 즉 그냥 Q가 아니고 DQ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DQ를 찾아야 돼. DQ를 어떻게 찾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점이라고 쳐볼까?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X만큼 떨어진 곳 여기를 아주 잘게 쪼갰어요. 그러면 요만큼이 전하량 걔를 DQ라고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DQ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을 우리가 알아야겠지. DQ 때문에 여기서 받는 전기장.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로 우리가 전기장 1을 구하는 게 아니고 D1을 구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미소 전기장이 되겠지. 미소 전기장. 그러면 아까랑 다 똑같아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하고 떨어진 거리의 제곱이야. 그러면 단순히 R의 제곱이 아니고 얘 더하기 얘기 때문에 X 플러스 D의 제곱 분의 분자는 뭐가 될까? 분자는 DQ가 되겠죠. 그다음 원래는 이제 방향을 다 고려해줘야 되는데 방향은 어차피 오른쪽이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아니면 얘한테 벡터 표시해주고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내가 이제 DQ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DQ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전하 밀도를 도입해야 돼. 뭐라고? 선전하 밀도. 생각해보자. 밀도라는 단어. 밀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밀도로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밀도는 뭐분의 뭐라고 배웠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배웠죠.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배웠는데 이 부피라는 뜻은 당연히 디멘전이 몇 D야? 3D가 되겠죠. 근데 우리 지금 상황은 선이기 때문에 1D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 얘가 부피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길이가 되겠죠. 길이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질량이라는 거는 그때 밀도는 사실상 질량 밀도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우리 상황은 전하 밀도기 때문에 우리 분자에는 뭐가 와야 될까? 그렇지. 전하량이 와야겠지. 요게 선 전하 밀도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길이 보통 뭐 L이었으니까 L분의 Q 이렇게 쓰면은 그게 선 전하 밀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 전하 밀도의 기호는 보통 우리 그리피스에서는 람다라고 씁니다. 람다라고 써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상황은 뭐냐면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즉 이 람다라는 게 어떤 숫자라면 이제 이렇게 L분의 Q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람다가 위치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면은 얘가 단순히 L분의 Q라고 쓰면 안 되고 미분을 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dx분의 dq 이런 식으로. 얘는 뭐라고? 얘는 일정할 때 그 분포가 얘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분포가 잘 안 될 때 일정하지 않을 때는 dx분의 dq라고 쓰면 됩니다. 띡띡띡. 그러므로 람다가 dx분의 dq가 되니까 dq는 어떻게 된다? 람다 dx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 분자 자리에다가 람다 dx를 곱하면 돼요.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지워볼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바로 그 전기장을 구해보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얘는 이제 숫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d 요거의 제곱분의 람다 dx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x의 범위가 0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겠어? 0서부터 L까지 가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0서부터 L까지 딱 적분해주면 요게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요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내가 실제 왜냐면 람다는 숫자기 때문에 탁 지우고 바깥에다가 딱 보내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 적분해야 될 거는 x 제곱분의 1의 그 적분이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x 제곱분의 1은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한 다음에 괄호 해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d분의 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x한테 얼마를? 0을 x한테 l을 딱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얘를 먼저 대입하는 것보다는 얘를 먼저 대입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답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그럼 괄호 0을 딱 대입하시면은 d분의 1 빼기 l 딱 대입하시면은 l 플러스 d분의 1 이렇게 해주시고 얘가 답이에요.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통분하고 싶으면 통분하도 되거나 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벡터 표시를 해준다고 치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x 헷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가 뭐라고? 1D스럽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디멘전이 2D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charged disk라고 해요. 디스크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뭐라 할까? 대전된 원판? 그렇게 말하면 되겠다.
대전된 글씨가 기억나네. 대전된 원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마치 타원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제는 원입니다. 내가 위에서 본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옆에서 본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심에서 이 반지름이 대문자 R이라고 치고 이 중심에서 윗방향으로 위의 방향으로 Z만큼 올라간 곳 이 점 P에서 전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차지가 전하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2D스럽게 여기 다 있는 거야. 여기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선전화 밀도 여기에서도 DQ를 찾아가지고 DQ 때문에 생기는 DE 미소 전기장을 내가 구하라 그랬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DQ를 찾아가지고 DE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DQ가 어디 있다고 칠까? 아무튼 잡으세요. 여기에서 중심에서 예를 들어서 요만큼 스몰 r만큼 떨어진 곳 여기에 요렇게 해가지고 DQ가 있다고 딱 쳐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까 저기서는 DQ를 람다 dx 이렇게 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선전화 밀도를 도입했던 것처럼 우리 2D에서는 무엇을 도입해야 되냐면 면전화 밀도를 도입해야 돼요. 뭐라고? 면전화 밀도. 얘는 이제 기호로는 보통 시그마라고 쓰고 발음할 때는 시그. 그 다음에 아까 선전화 밀도가 길이분의 전하량이었던 것처럼 얘는 어떻게 될까? 뭐분의 뭐? 그렇지. 이제는 넓이분의 전하량이 되겠죠. 넓이 전하량. 그리고 이 분포가 일정하다면 어떤 넓이를 내가 A를 한다면 2분의 Q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DA분의 DQ라고 해야 돼요. 맞죠? 띡띡띡. 그러므로 띡띡띡. DQ는 여기에 있는 DA를 딱 넘기면은 시그마 DA 이렇게 되는 거야. DQ가 뭐라고? 시그마 곱하기 DA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또 처리해야 되냐? DA를 처리해야 돼요. DA는 뭐냐면 아까 저기 미소 길이가 있었던 것처럼 미소 길이가 뭐냐면 DX. 여기는 이제 미소 넓이기 때문에 그 미소 넓이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원이거든. 원에서는 우리가 직교 좌표계를 도입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극형식을 따라야 됩니다. 한국말로는 폴라 코오르네이트라고 해가지고 잘 보세요. 여기 만약에 부채꼴이 있다. 얘가 반지름이 R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심각 세타라고 치고 이때 요 세타 방향으로 조금 바뀌었고 요 R 방향으로 좀 바뀌었다 쳐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조금 바뀌었어.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러면 요만큼 각도가 그러면 D 세타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R 방향은 뭐냐면 이 원점 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방향이 R 방향이야. R 방향으로 조금 바뀌었어. 이렇게 되겠지. 요만큼 길이가 뭐냐면 DR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DA가 뭐냐? 극형식에서 DA가 뭐냐면 요 놈이 지금 DA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물론 곡선이고 요만큼도 곡선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실은 완전 무한하게 무한등분을 잘랐기 때문에 요게 곡선이 아니고 직선처럼 보일 거고 얘도 직선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어떻게 될까?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그 반지름에서 중심각을 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R, D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길이는 DR 이렇게 되겠지. 얘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띡띡띡. 그러므로 DA가 뭐냐? 넓이가 뭐냐? R, D 세타에서 DR을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R, DR, D 세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뭐냐면 보세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멀어져 나갈 때는 어떤 그 디펜던스를 가지겠지만 이렇게 돌아갈 때는 어떤 디펜던스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좋아요. 세타는 이제 한 바퀴 다 돌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적분하면 2파이가 튀어나오겠지. 그러니 답은 2파이 R, DR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DA가 어디에서? 극형식에서. 이해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DQ는 뭐라고? 시그마 곱하기 파이 R, DR 얘를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죠?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DQ를 찾았기 때문에 뭘 찾아야 된다? 아까 우리 앞에서 해서 DE를 찾아야 된다.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러면은 가보자. DE는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인데 요 DQ에까지 떨어진 거리 얘를 좀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노란색과 요만큼 흰색은 서로 수직하겠지, 맞지? 그럼 이제 요만큼 길이는 피타고라스 딱 쓰면은 루트 제곱 플러스 Z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떨어진 거리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근호가 벗겨져요. 제곱 플러스 Z 제곱분의 그다음에 이제 분자가 뭐냐면 이제 DQ가 될 건데 저 DQ는 우리 방금 구했지. 시그마 곱하기 파이 R 그 다음에 DR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DQ 얘 때문에 생기는 그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쭉 연장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저 노란색 방향이 이렇게 쭉 한 바퀴 또르르 돌면은 어떻게 될까? 싹 다 캔슬 아웃이 되어가지고 뭐만 남을 것 같아? 그렇죠? 아까처럼 방향이 여기서 쭉 올라가는 Z 방향만 남겠죠. 그래서 Z 방향으로 또 연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실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노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빨간색이겠지. 그럼 아까처럼 각을 세타라 치고 그럼 막곡지각 때문에 얘도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를 곱한다 얘한테?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맞죠? 아까 코사인 세타는 내가 도입한 문자이기 때문에 삼각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즉 루트분의 Z를 곱해줘야 돼요. 뭐라고? 루트분의 Z, R 제곱 플러스 Z 제곱분의 Z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적분하면 되는데 우리 적분 변수는 뭐냐면 DR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DR이 다시 해서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뀌어? 그렇죠. 0서부터 대문자 R까지 바뀌겠죠. 그렇게 적분하면 됩니다. 일단은 적분하기 전에 약분 좀 해볼까? 탕 이가 되겠고 됐다. 그러면은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주고 얘랑 노란색 곱하면 1승 곱하기 2분의 1승 되기 때문에 2분의 3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땅이니까 시그마 Z는 이제 숫자가 밖에 나가고 그 다음에 R, DR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적분 인테그랄 0서부터 대문자 R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답이 나오겠죠. 맞지? 자, 저기까지는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저 적분을 잘 뭐하더라? 못하더라. 요 적분 어떻게 하면 될까? 저 적분은 치환 적분을 이용하면 됩니다. 뭐라고? 치환 적분. 즉 뭐냐면 저 적분만 써보자. 인테그랄 0서부터 대문자 R까지 그 다음에 R 제곱 플러스 Z 제곱 요거의 2분의 3승 그 다음에 분자는 R이었고 그 다음에 적분 변수는 DR 이렇게 됐었죠. 이때 어떤 치환 적분이냐면 여기에 있는 스몰 R 요 R을 어떻게 본다? 그렇죠. 탄젠트 세타 치환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다가 left. 사실 요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 일단 이걸 대입해봐. 대입하기 전에 미분부터 쳐보자. 자, 미분 쳐보자. DR은 어떻게 된다? 그럼 Z 곱하기 친구들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미분 칠까? 미분 치면은 그렇죠.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탕 대입하면은 슉
대입해보자. 제곱으로 딱 묶으면 괄호 해주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되겠지. 근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어떻게 된다? 시컨트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도 제곱이고 제곱이고 그거에 2분의 3승이어서 각각 3승이 됩니다. 맞죠? 자, 3승. 그 다음에 시컨트 3승 세타. 그 다음 R 자리에 얘를 대입해봐. 그러면 Z 곱하기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DR 자리에다가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빠이 우리가 약분해봅시다. 약분해보면은 탕탕 없어지겠고 얘는 한 개만 남겠지. 그 다음 시컨트 제곱과 3승 약분하면 얘도 한 개 남겠고 그러면은 남는 거는 이제 Z분의 1 이거 하나 남고 그 다음 시컨트 분의 탄젠트인데 시컨트가 뭐야? 코사인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시컨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탄젠트한테 코사인을 곱하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인만 되겠죠. 요거를 적분한다는 거야. 적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슉 마이너스 Z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사인을 친구들 미분을 치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사인을 반대로 적분하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는 꼭 그 포인트 필기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근데 또 이제 코사인 세타를 그냥 코사인 세타 쓰면 안 되고 우리가 맨 처음 애초에 R을 Z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치환했잖아. 그러니 얘를 이용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도 R 또는 Z로 문자를 바꿔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방법은 뭐 쉬워요. 여기다가 그림 그려볼까? 요만큼 각도를 세타라 쳐. 그러면 딱 Z를 나누면은 Z분의 R 되겠지. 그러니까 가로분의 세로니까 얘가 높이가 R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P변은 피타고라스 딱 쓰면은 루트 제곱 더하기 Z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된다? P변분의 밑변 루트분의 Z가 되겠지. 띡띡 마이너스 Z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제곱 플러스 Z 제곱분의 Z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얘랑 약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스몰 r한테 0을 스몰 r한테 대문자 r을 딱 대입하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지. 이거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아까처럼 일단트 약분해주고 아까처럼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부터 대입하지 말고 얘부터 대입하세요. 맞지? 그러면 0을 딱 대입했다. 그러면 Z분의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r을 대입했다. 그러면 루트 대문자 r 제곱 더하기 Z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런데 이제 이거랑 앞에 있는 숫자 여기 있어.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Z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Z,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Z,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Z.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Z를 괄호 안에다가 딱 분배를 해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그런 다음에 딱 1 빼기 루트 R 제곱 플러스 Z 제곱분의 Z 이렇게 되겠죠. 맞죠? 요게 이제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전기장의 총 방향은 다 캔슬아웃 돼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는 방향만 남나있죠. 그 방향이 뭐냐면 Z 해시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게 사실상 이 결론도 결론이지만 뭐 결론 되게 중요합니다. 적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결론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요 근사가 좀 중요합니다. 근사. 좀 특수한 케이스. 그 특수한 케이스가 뭐냐? 아까 그 우리 찰지드 디스크 대문자 R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아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요거의 반지름이 대문자 R이었고 근데 저 R이 무한대로 쭉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발산한다 해야 될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상황이 단순히 디스크가 되는 게 아니고 무한평면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무한평면이 돼요. 그러면 무한평면이 된다면 무한평면 위에 Z만큼 떨어진 곳 거기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이 그렇게 되겠지. 근데 잘 보세요. 이 대문자 R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 어디밖에 없냐면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분자에도 없고 분모에만 있지. 그러면 R이 무한대로 커지면 얘가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가 나온다면 얘가 어떻게 돼? 그렇지. 0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없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얘만 남고 방향은 Z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때까지 구했던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R만큼 떨어진 곳 얘가 1만큼 떨어졌냐 2만큼 떨어졌냐 그게 중요했었지.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었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공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나 없나? 없지. 왜냐면 2도 숫자고 입실론 제로도 숫자고 시그마 면전함 밀도도 숫자겠죠. 맞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한평면이다 쳐봅시다. 얘가 평행사변이 아니고 땅땅땅 왼쪽도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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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한평면인 거야. 이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서도 전기장이 요만큼이고 여기에서도 항상 전기장의 세기는 얘가 된다는 거야. 여기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거를 한국말로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균일한 전기장.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면 우리 물리학자들, 실용 물리학자들이 내가 균일한 전기장을 구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무한평면의 어떤 대전체를 깔면은 당연히 균일한 전기장이 나오겠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볼까? 여기에 요만큼 무한평면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사실상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도 무한평면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 다음에 왼쪽에는 플러스 시그마 다시 말해서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우리 그리피스 문제에 있거든. 어떻게 구할까요? 한번 보자.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 쳐봐. 그러면은 얘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은 여기서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Z햇 이게 멀어져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돼? 크기는 당연히 요놈 그대로입니다.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그렇겠지? 그 다음 동시에 마이너스 시그마 얘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의 방향은 여기에서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당연히 인력 땡겨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얘랑 세기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야. 왜? 여기는 공간 디펜던스가 없거든. 그래서 탕탕 캔슬 아웃이 돼요. 그래서 1번 지역에서 전기장은 빵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3번 지역에서도 빵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 쳐봐.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얘가 받는 뭐 전기력 혹은 전기장 왼쪽이겠어 오른쪽이겠어? 멀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때문에 생기는 거 얘도 인력이기 때문에 땡겨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되겠지. 그러면 얘랑 캔슬 아웃 되는 게 아니고 더해지겠지. 그래서 요거의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고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지. 뭐 이를테면 x 이렇게 볼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여기다가 전기 회로를 연결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축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축전기는 내가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한 2장 4절인가 그쯤에 컷패시더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